안녕하세요. 저는 성북의 용산 나눔의 원장 사제로 일하고 있고 용산 지역자활센터 운영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장기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네 가정이 이제 뭐 화장실 하나, 그다음에 뭐 8가정이 무슨 이렇게 뭐 공동수도 하나 이렇게 사용하던 동네가 갑자기 뭐 2배, 3배 인구 포화가 되니까 정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정부에서 통제하던 언론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구조의 이면을 보여주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인 것처럼 문제를 몰아가 버리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었던 그런 운동에 동참했던 이제 교회에서 활동하시던 성공회나 천주교회 이제 활동하시던 분들이 그 마을에 이제 들어갔던 거고요. 그 무엇보다도 그 구조를 해결한 것과 더불어서 사람을 사람으로 대할 때,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성공회에서는 나눔의 집 운동이 있었고, 개신교회에서는 이제 민주교회 운동, 천주교회에서는 평화의 집 운동, 이런 운동들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던 겁니다. 남영동에 있을 때 제가 이제 5년 전에 발령을 받아왔는데, 그때는 제가 성소수자와 함께하는 교회라고 해서 길 찾는 교회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성소수자와 함께하는 교회를 또 제가 맡고 있어서 제가 여기 오면서 미등록 유주민, 성소수자, 취약계층 이제 이렇게 이 분들을 골고루 이제 그 다양하게 만나는 형태의 이제 기관이자 이제 교회가 된 거죠. 네. 코로나19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 자체가 굉장히 전체가 다 위협받는 거였잖아요. 전 세계에 있는 분들의 삶이 원래부터 일상 자체가 가난하고 그러니까 소외와 불평등이라는 이슈 때문에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이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삶에 사실은 코로나19라는 것이 하나 더 얹어진 거죠. 이제 이미 미등록 이주민이나 성소수자 같은 사회적 소수자 분들의 삶은 취약계층은 말할 것도 없고요. 주로 이분들이 특히 이제 미등록 이주민 분들은 한국 사회에서 그 가장 연약한 자리에서 일을 합니다. 이번에 왜 그 코로나19 대책 처음에 3, 4월 달에 있었을 때 그 이제 왜 우리 그 마스크 오브제 같은 거 했을 때 마스크 오브제 했을 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분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숫자가 없는 사람들은 마스크 조차도 살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이제 완전하게 위험에 노출된 상황에 사실은 그분들이 위협당하는 것들 이제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사회 문제 제기를 하면서 뭐 마스크 이제 캠페인 같은 거 그래서 위생품 캠페인 같은 거를 통해서 그분들한테 이제 마스크를 챙겨서 이렇게 드리는 거라든지 위생용품을 챙겨서 드리는 일 그리고 이제 긴급 생계비 지원 같은 거 뭐 이런 일들이 적극적으로 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사회적 소수자 중에 한 그룹인 성소수자 분들이 뭐 이태원 사태가 있었다가 여러 가지 사태가 있었을 때 그분들에 대해서 과도한 어떤 그 낙인이나 어떤 위협이 있었을 때 적극적으로 함께 그 인권의 차원에서 목소리를 낸다거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가장 주력했던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회복지 시설들이 코로나19가 땅 터지고 나서 정부에서 그냥 셧다운을 다 시켜버렸잖아요. 다 문 닫아라 이렇게 했는데 저희 나눔의 집은 사실은 그런 맥락에서 굉장히 마지막까지 우리도 그럴 수 없어 라고 얘기했던 이제 그런 공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 식으로 표현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이후에 더 많이 바빠진 공간 중에 하나인 거고요. 또 많은 일을 해야만 되는 곳이기도 하고 가족이나 집보다 바깥이 더 안전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일종의 피난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그런 공간이었던 거죠. 저는 코로나19 이후에 더 많이 바빠진 공간, 바빠진 사람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밥상 공동체 이게 사실은 나눔의 집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에요. 그래서 뭐 저희끼리 밥가를 뭐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뭐 이런 나눔의 집도 많은데 뭐 용산 나눔의 집은 그렇지는 않은데 다른 나눔의 집들을 보면 밥가를 갖다가 되게 중요한 어떤 그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방식으로도 이해하는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눔의 식구들을 만나면 우리 밥가 부르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사실은 저도 사람들 초대할 때 예배 드리러 오세요 얘기하지 않고 밥 먹으러 오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뭐 사실 평일에도 마찬가지죠. 그죠? 주민들하고 여기에서 뭐 맥주 한잔, 막걸리 한잔 이렇게 나눠 먹는 게 저희들의 소원이기 때문에 코로나19가 빨리 종식이 되면 사람들하고 한 테이블에 둘러 앉아서 밥을 같이 나눠 먹고 막걸리 한잔, 맥주 한잔 나눠 먹는 게 저희들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용산 나눔의 집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이주민분들은 저한테는 굉장히 좀 가능된 사람들 존재하고요. 그리고 저희 용산 나눔의 집에 찾아오는 이제 성소수자 식구들 그런 분들도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들이죠. 사실은 되게 멀리서 일요일날 여기 이제 함께하기 위해서 오는 분들도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함께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저한테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사람들인 거고, 황현 선생님이 정말 이렇게 늘 낮은 자세로 되게 다양한 사람들을 겸손한 자세로 많이 만나시는 것도 있고, 처음에 와서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도움을 받기도 했고요. 저 용산 나눔의 집을 설명할 때 이제 저희가 이제 뭐 또 구호처럼 얘기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컬러풀 커뮤니티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뭐 다양한 다양성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저는 기본적으로 다양성의 우리를 강하게 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물론 뭐 연약하게 나쁜 건 아닌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우리를 좀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용어인 거죠. 그런 면에서 용산 FM이 좀 더 다양한 목소리를 많이 담아서 얘기해 주셨으면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제가 농담처럼 뭐 책 읽어주는 신분 뭐 이런 거 필요하면 저 책 열심히 읽으니까 제가 소개해드릴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것도 뭐 같이 해보면 좋겠다라는 농담을 잠깐 해보기도 하고요. 뭐 그런 형태의 되게 다양한 이야기를 좀 더 많이 들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남들이 생각해보지 않은 이야기도 이렇게 던져지는 형태로 많이 얘기해서 봤으면 좋겠다 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저에게 나눔의 집이란 참 아픈 곳이고요. 가난한 곳이고요. 그래서 자주 떠나고 싶은 곳이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질문을 던져주고 그래서 제가 쉽게 떠난다고 얘기할 수 없는, 그리고 한 5년 정도 있으니까 이제는 용산 나눔의 집 하면 착해요 이렇게들 얘기해 주셔서 그런 맥락에서라도 더 많은 질문을 해야 되겠고, 더불어서 그렇기 때문에 용산 나눔의 집은 착해올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것이 되기 위해서라도 도대체 우리가 누구냐라는 걸 더 많이 질문하게 하는 곳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을 분들한테도 좀 더 열려 있어야 되는 곳. 근데 아직 그렇지 못해서 많이 좀 죄송한 곳. 나에게 마을이란 좀 더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목소리가 있기를 소망하는 곳. 네, 그렇습니다. 미등로 유주민들이 그래서 숫자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니까 합법적인 의미의 숫자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불법이라 부르고, 저희는 그것들에 동의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리고 성소자들도 유령 취급하면서 분명히 우리한테 존재하는데 없는 존재처럼 삭제해버리고 살아가는 이 한국사회 속에서 최소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그러니까 얼굴과 이름이 있는 사람으로 여기면서 살아갈 때 남도 나를 그렇게 대해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잊지 않으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